커마 리급은 실기와 필기가 있고요. 필기를 합격하셔야지 실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기는 컴퓨터 일반, 이신문항, 스프레드시트, 이신문항 총 4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평균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을 합니다. 꽈락이라고 해서 컴퓨터 일반이나 스프레드시트 8문제 미만 40점 이하를 맞게 되면은 평균이 60 이상이라도 불합격되니 컴퓨터 일반하고 스프레드시트랑 최소한 8개 이상씩은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컴퓨터 일반 과목에서는 컴퓨터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컴퓨터의 하드웨어, 구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다음에 운영체제, 제어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그 다음에 네트워크, 뭐 인터넷을 말하죠. 그 등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우선적으로 컴퓨터 구조에서 구조를 보시겠는데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좀 머리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자, 이게 우리 컴퓨터를 열어보면은 뭐 많이 열어보지는 않는데 컴퓨터 한번 시간 되시면 열어보셔도 괜찮아요. 자, 컴퓨터를 열면은 마더보드란데 우선 CPU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램,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 뭐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롬 바이오스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로 하드디스크와 SSD, 뭐 기타, 모니터, 키보드 등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게 되면은 뭐 주로 부팅한다는 말을 하는데, 자, 부팅을 시작하면 롬바이오스가 펌웨어라고도 하는데요. 컴퓨터에 이제 전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상이 없으면 이제 운영체제, 윈도우가 실행하게 되는데요. 요 램이라는 영역에는 실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CPU와 같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프로그램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자, 운영체제도 램에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와 SSD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뭐 엑셀 작업을 하다가 내일 다시 하기 위해서 저장했을 경우, 아니면은 뭐 영화를 다운받아서 볼 경우, 그럴 때 모든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공간이 하드디스크, 뭐 최근에는 SSD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전반적인 하드웨어의 구성 요소들을 간략하게 머리에 기억을 하고 계신 게 좋은데요. 다시 한번 체크하면은 롬바이오스 컴퓨터 이제 부팅했을 때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은 램에서 데이터가 처리되고 CPU와 같이 CPU가 명령을 내리고 컨트롤을 하면서 프로그램들이 실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되는 파일들은 모두 하드디스크와 SSD에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램은 상대적으로 용량이 크지 않아요. 보통 뭐 요즘에 뭐 많이 해야 8기가, 그 다음 하드는 용량이 커요. 그래서 뭐 최소 500기가에서 뭐 1테라, 2테라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위에서 보았던 하드웨어들을 좀 더 세세하게 보게 될 텐데요. 우선 CPU,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는 하드웨어고요. 중앙 처리 장치 안을 CPU 안을 살펴보면은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 그 다음에 레지스터인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주기억 장치에 데이터들이 적재되어 있고,
중앙 처리 장치가 연산해주고 제어해주면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제어 장치 안에 이제 명령 레지스터, 번지 레지스터 있는데 얘네들은 개별적으로도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간단히 외워주셔야 돼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그냥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번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간단하게 명령 레지스터 현재 수행 요 정도만 암기하셔도 충분합니다. 명령 레지스터는 영어로 IR 줄여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해서 IR로도 나오고요. 그 다음 연산장치. 연산장치는 말 그대로 계산하는 건데 더한다거나 뺀다거나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연산장치 종류로는 누산기, 가산기, 보수기, 그 다음에 연산 결과가 음수냐, 양수냐, 플로어가 있냐, 캐리값이 있냐 이런 것을 나타내는 상태 레지스터까지 이런 것들이 문제 내기 좋은데 연산장치가 아닌 것은 해서 제어장치 하나 넣어놓고 아니면 제어장치 아닌 것은 해서 연산장치 하나 넣어놓고 이런 경우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산장치에서 기억할 거 누산, 가산, 보수 왠지 얘네들은 연산하는 애들 같은데 상태 레지스터도 연산장치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동차도 휘발유, 가솔린, 전기, 최근에는 수소 자동차까지 이렇게 구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CPU도 구조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우선 CISC, RISC인데 CISC는 그냥 복잡한 거, RISC는 단순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ISC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동작을 하고요. RISC는 약간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보완이 됐는데요. 명령어는 당연히 CISC. 얘가 이제 복잡한 애죠. 명령어가 많아서 복잡해요. RISC는 적고요. 반면에 주소. 말 그대로 복잡하고 RISC 간단하고 처리 속도 CISC는 뭔가 연산도 많이 해야 되고 복잡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느려요. 그 다음에 RISC는 좀 빠르고요. 전력 소모, 뭔가 계산도 해야 되고 연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도 많이 소모가 됩니다. 반면에 RISC는 적고요. 레지스터는 CPU 안에 기억 장치인데요. 얘는 별도로 레지스터에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자질구레하게 딴 거 알 필요 없이 핵심적으로 이제 중앙 처리 장치 안에 기억 장치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CISC는 레지스터가 적고 RISC는 레지스터가 많아요. 용도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CISC는 개인용 컴퓨터, RISC는 서버, 워크스테이션 이런 데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기억장치 종류를 보실 텐데요. 우선 레지스터란 애가 있는데 레지스터는 CPU, 중앙처리장치 안에서 사용되는 임시 기억장치. 그냥 CPU, 중앙처리장치 안에 있는 기억장치는 레지스터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캐시 메모리라는 애가 있는데요.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위치하여 컴퓨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메모리. 주기억장치에서 모든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데이터들이 처리되고 있고요. 얘네들은 중앙처리장치가 이제 연산도 해주고 제어도 해주면서 프로그램이 실행하게 되는데요. 중앙처리장치는 상당히 빨라요. 집에서 엄마가 이제 주기억장치가 나고 CPU가 엄마고 막 심부름을 이것저것 시키고 막 이것저것 공부하라고 시키고 그러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요. 중간에서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캐시 메모리예요. 캐시 메모리가 요 사이에서 중앙처리 장치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속도로 보면은 나중에 이제 기억장치 속도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앙처리 장치 안에 들어있는 기억장치 뭐예요? 레지스터라고 했어요. 레지스터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와 CPU 사이에서 도와주는 캐시 메모리가 그 다음으로 빨라요. 그 다음은 주기억 장치가 빠르고 다음으로 이제 보조 기억 장치. 자, 이렇게 빠르기 순위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순서적으로 빠르고요. 캐시 메모리는 뭐 다른 거는 알 필요 없어요.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도와주는 애다. 속도는 CPU 안에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빠르다. 알아두시면은 관련된 문제는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플래시 메모리라는 게 나오는데요. 뭐 얘는 간단해요. 우리 다들 이제 스마트폰 들고 다니죠. 스마트폰으로 뭐 게임도 깔고 사진도 찍고 음악도 다운받고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 안에도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스마트폰 안에서 쓰이는 저장 공간 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예요.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정기적인 방법으로 전기로 썼다 지웠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전기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거를 EEPROM이라 그래요. EEPROM. 자, 그 다음에 얘랑 좀 같이 알아둘 게 EPROM이란 것도 있는데, 자, 얘는 적외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메모리고요. 뭐 당연히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되니까 소비 전력은 적고, 자, 그 다음에 뭐 EEPROM 좀 전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EEPROM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 자, 비휘발성. 자, 우리가 휘발유, 뭐 자동차에 휘발유 들어가죠. 휘발유가 들어가는데 얘는 뭐예요? 자, 공기 중에 있으면은 날아가요. 자, 비휘발성. 뭐 물론 휘발성도 있어요. 자, 비휘발성은 자, 전원이 차단되어도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아요. 자, 만약에 스마트폰에 이제 전원이 꺼졌어요. 그럼 내가 다운받아 놓은 것들, 사진 찍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다운받은 것들 기억하고 전원이 꺼져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비휘발성이에요. 자, 휘발성도 있다 그랬죠. 휘발성. 자, 얘는 뭐냐? 이제 주기억 장치. 램. 자, 주기억 장치 램이 휘발성이에요. 어떤 소리냐? 자, 갑자기 정전이 돼서 컴퓨터가 꺼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문서 작업하고 있던 것들 어떻게 돼요? 데이터 다 날아가죠. 뭐 최근에는 좀 뭐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다시 켰을 때 그대로 내가 이제 작업하던 거를 불러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램은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는 공간인데, 실행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공간인데, 전원이 차단되면은 모든 데이터들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이고, 자, 휘발성으로는 주기억 장치 램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물론 전송 속도 빠르겠죠.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일단 뭐 전기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다. EEPROM의 일종이다. 자, 그 다음에 비휘발성이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상 메모리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뭐 가상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의 크기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하드디스크 일부 영역을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관리 방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내 PC 속성을 보시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시스템 창이 열려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아닌 것은 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간략하게 보시면은 윈도우 버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CPU, 프로세서예요. CPU 어떤 CPU 사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설치된 메모리, 램, 주기억 장치죠. 램의 용량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다음에 컴퓨터 이름은 뭔지, 그 다음에 윈도우 인증번호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실 거는 이 컴퓨터는 설치된 메모리가 4기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내 PC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C 드라이브 용량이 나와요. 465 기가바이트. 램은 4기가바이트였고요. 하드 보조 기억 장치죠. 얘는 500기가바이트였어요. 약. 자, 램은 용량이 4GB 밖에 안 되는데 하드는 500GB, 훨씬 크죠. 하드에는 이것저것 내가 뭐 영화 보려고 다운받은 것들, 게임하려고 다운받은 것들, 아니면 문서 작업하다가 저장한 것들, 이것저것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용량이 커요. 자, 그 반면에 램은 어떤 역할이죠? 역할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램은 내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하드웨어예요. 그래서 용량이 크지 않아요. 우리가 영화를 한 번에 20편, 30편 같이 띄워놓고 보시는 분은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없겠죠. 자, 그 대신 50편, 60편 영화 충분히 다운받아서 저장할 수는 있죠. 그래서 저장하기 위해서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상당히 크고 램은 작아요. 자, 근데 뭐 요즘에 이제 학생들에게서 이제 유행하는 게임이 이제 배틀그라운드란 게임인데 뭐 저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배틀그라운드 홈페이지 가시면은 램 뭐 이제 하드웨어 최소 사양이 나오는데 램 8기가예요. 8기가바이트. 자, 용량이 8기가예요. 그럼 현재 내 컴퓨터로는 배틀그라운드 못해요. 우리가 3D 게임은 일단 뭐 3D 그래픽 처리하기 위해서 램 용량이 상당히 커야 돼요. 못하죠. 자, 근데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주기억장치, 램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용량 크니까 일부를 이제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겠다. 뭐 넉넉하게 5GB를 주기억장치가 아닌데 보조기억장치에서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할당을 하면은 뭐 배틀그라운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속도가 느려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론적으로 이제 보조기억장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거, 그게 가상 메모리다. 가상 메모리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뭐 우리가 크게 뭐 손댈 부분은 없는데 시스템에서 뭐 설정 들어가시면은 가상 메모리의 크기를 내가 설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가상 메모리 해서 드라이브, 뭐 페이징 파일, 뭐 사용자 지정 크기, 뭐 내가 따로 지정 안 하면은 뭐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적당히 할당해주고 내가 이제 더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전에도 이제 나왔는데 계속 얘기했던 게 용량, 기가바이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 기가바이트는 뭔지 알아두셔야겠죠. 자, 우리가 흔히들 디지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디지털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컴퓨터도 디지털 컴퓨터예요. 자, 디지털에서는 0이냐 1이냐 0과 1 이진수인데 모든 데이터를 0과 1로 처리해요. 그래서 0과 1밖에 몰라요. 컴퓨터는. 자, 0이냐 1이냐. 자, 그래서 컴퓨터 뭐 메모리 자체가 요 0이냐 1이냐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0 아니면 1 이런 거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비트라고 합니다. 비트. 자, 그 다음에 얘가 4개가 모이면은 니블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8개가 모이면은 바이트라 그래요. 자, 우리가 문제에 종종 나오는데 미국에서 이제 통신하기 위해서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몰라요. 그래서 미리 사람들이 이제 코드표를 만들어서 각각의 숫자에다가 문자를 할당해 놨는데 아스키 코드란 게 있어요. ASCII 코드. 자, 얘는 미국에서
통신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얘는 문자 하나가 1바이트를 차지합니다. 1바이트. 자, 그래서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2에 8개니까 8승이거든요. 그러면은 256이에요. 256. 자, 근데 요 1바이트, 8비트 중에서 1비트는 페리티 비트라고 에러 검출용으로 쓰여요. 그래서 총 2에 7승. 그러면은 128. 총 128가지 문자를 1바이트로 표현을 합니다. 아스키 코드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가 뭐 알파벳 하나, 숫자 하나, 뭐 특수문자 하나 이렇게 표현하려면은 최소한 1바이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1바이트는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최소 용량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1바이트는 있어야지 뭐래도 하나 표현한다 해서 데이터 표현 최소 용량인데, 그래서 얘가 이제 기준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컴퓨터 용량의 기준으로. 그래서 기가바이트, 뭐 테라바이트, 킬로바이트,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최소한 1바이트라도 있어야지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용량에 관한 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비트 이제 0이냐 1이냐 담아놓을 수 있는 거 하나가 비트, 4개 있으면 니블, 8개 있으면 바이트. 자 키로는 10의 3승이라고도 얘기해요. 뭐 1000이죠. 10의 3승. 자 10의 3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엄밀히 따지면 1000이 아니고 1024예요. 1024. 자 곱하기 1024 곱하기 아니다. 그래서 10의 3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10의 3승은 1000이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1024예요. 1024. 자, 그 다음에 키로 다음에 이제 메가. 메가는 10의 6승. 얘는 1024 곱하기 1024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가. 또 0이 3개 붙어요. 그럼 얘는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K 키로, M 메가, G 기가, T 테라, P 페타 요 정도 외워주시면 됩니다. KMGTP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용량은 기본적으로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데이터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거기 때문에 용량은 클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비트, 바이트.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최소 단위가 바이트라고. 그럼 우리가 바이트로 영어 알파벳 하나씩 표현 가능해요. 그러면은 그런 알파벳 하나하나가 모여서 뭐가 돼요? 단어가 돼요. 그래서 다음 이제 바이트 다음 이제 워드가 되고요. 그런 단어들이 모여서 필드가 돼요. 그 다음에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블록, 파일,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블록, 파일, 데이터베이스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워드는 이제 단어거든요. 워드. 그래서 얘는 명령의 최소 단위예요. 최소한 우리가 A, B, 뭐 바이트로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못 내려요. 뭐 알파벳 하나 이게 명령이 안 되죠. 뭐 가라, 뭐 와라 하려면 하나의 단어가 돼요. 그래서 워드는 컴퓨터에서 명령의 최소 단위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억 장치인데요. 뭐 우리가 시대가 지날수록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금 모두 같이 발전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럼 하드웨어도 예전에는 이제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하드디스크 저장하기 위해서 보조기억 장치죠. 하드디스크란 걸 이용했어요. 하드디스크를 열어보면은 여기 이제 원판처럼 생긴 거, 원판 CD처럼 생겼죠. 얘네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고 삭제를 하고 다시 저장을 하고 해요. 그래서 컴퓨터를 끼면은 우리가 뭐 펜 돌아가는 소리 윙 이런 소리도 나지만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소리도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얘가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SSD예요. SSD. 얘는 뭐다? 뭐 쉽게 얘기하면 하드디스크가 보조기억 장치예요. 얘는 하드디스크가 발전된 거예요. 다 좋아요. 하드디스크보다 다 좋아요. 소음도 없고 열도 안 나고 일단 뭐 얘는 뺑글뺑글 돌아가면은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열이 발생되죠. 그래서 열 나는데 SSD는 이제 반도체로 뭐 정기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열도 안 나고 그 다음에 크기도 작아요. 소형. 크기가 작으면 어때요? 가벼워요. 경량. 뭐 다 좋아요. 그래서 일단 뭐 두 가지 정도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하드디스크가 발전한 거 뭐 하드디스크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에러도 없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SSD 찾아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SSD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서 나올 수 있어요. 일단 단점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답이에요. 단점이 없어요. 뭐 있다고 치면은 이제 하드디스크보다 비싸겠죠. 비싼 거 빼고 단점이 없어요. 그래서 뭐 충격에도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는 충격에 약해요. 그래서 예전에 하드디스크를 들고 다닐 때 이렇게 뽁뽁이를 이용해서 감싸서 다녔는데 그만큼 충격이 약한 거죠. 떨어뜨리면은 데이터 다 날아가요. 근데 SSD는 충격에도 강하고 뭐 다 이제 나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SSD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을 때 단점이 나온다. 그럼 그것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뿐만 아니라 자, 예전에 이제 CD 나왔다가 그 다음에 DVD 뭐 요즘에 예전에는 뭐 DVD 빌리는 때도 많았는데 뭐 최근에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인터넷 발달로. 자, 그래서 DVD도 이제 더 발달한 게 있어요. 이제 블루레이. 자, 얘는 뭐 자질구레하게 외울 거 없어요. 어차피 문제 나오면은 뭐 DVD보다 아니면 CD보다 용량도 크고 속도도 빠르고 화질도 좋고 요런 게 뭐냐? 그러면은 블루레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 좀 발달한 거에서는 하드디스크가 발달해서 SSD가 나오고 CD가 발전해서 블루레이가 나왔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순서를 간단히 암기할 게 있는데 기억 장치 접근 속도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가 제일 빠르고 그다음 주기억 장치와 CPU 사이에서 도와주는 캐시 메모리가 빠르고 그다음에 주기억 장치, 램,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 이렇게 순서적으로 빠르다. 알아두시면 되고 자 컴퓨터가 이제 처리하는 속도가 있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이제 산수 문제가 있는데 걔를 얼마만큼 빠르게 푸냐 요거예요. 자 미리세컨드는 0.001초에 한 문제 푸는 거예요. 한 번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세컨드 얘는 0.000001초. 자, 그래서 미리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해요. 그 다음 마이크로 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6승. 자,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펜토는 10의 마이너스 15승, 3, 6, 9, 12, 15 맞죠? 아토는 10의 마이너스 18승. 이렇게 어떤 게 빠르다? 뒤로 갈수록 빠른 거예요. 처리하는 속도가. 그래서 얘는 뒤로 갈수록 좋아요. 그래서
처리 속도는 미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미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 이렇게 순서적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